도로 위를 세단이 주름잡던 시대는 가고 다양한 차들이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 인기 만점이지만 국내에서는 짐차라는 취급을 받았던 해치백 모델들이 대거 출시됐는데요. 국산 차들도 해치백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투도어 쿠페형 모델도 출시했는데요. 스피드에 중점을 둔 쿠페, 카톡쇼에서 제대로 분석해야 했죠. 그래서 서킷을 달려봤습니다. 스피드를 내면 낼수록 최서영 아나운서의 머리카락이 헐렁였는데요. 우리의 국산 쿠페들도 정말 잘 달리더라고요. 2013년 자동차 소식에 빠져서는 안 되는 전기차가 있죠. 우리 카톡쇼가 안 타볼 수 없습니다. 켜주세요. 좀 켰습니다. 킨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진짜. 이거 좀 낯설다. 낯설다, 예. 그야말로 전기차의 모든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카톡쇼 계속 달려나가겠습니다. 2013년 자동차를 정의하자면 다양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산차들도 해치백, 외건, 쿠페까지 정말 다양한 차종을 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많아졌어요. 네.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비단 우리나라 차만 해당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페이스리프트. 사실 이거 신차가 아닌 신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완전한 신차보다도 비용을 절감하면서 얼굴 모습은 다르게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차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같이 이렇게 차멍 뭐야 하시면서 차를 보면 이렇게 멍을 때리게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페이스리프트가 그렇게 크게 변화가 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뭐 손잡이 좀 바뀌고 뭐 램프가 좀 바뀌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에요. 사실 성형외과를 사람이 다녀오면 외모는 좀 많이 바뀌지만 사람 성격이나 그렇다고 뭐 머리가 더 똑똑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내부적인 큰 변화 없이 이 모습이 달라지는 차라는 건데요. 신차보다는 버전 1, 2, 3로 좀 진화 약간 했다는 정도일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신차보다도 이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이걸 하면서 판매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마이너 체인지 모델, 메이저 체인지 모델,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성형의 정도가 점차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양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전기차 이야기를 빼뜨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또 타봤는데 정말 조용하고 또 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좋은 게 바로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힘도 좋았어요, 힘도. 네. 올해 처음으로 이게 일반 소비자에게 보급이 됐다고요. 네, 그동안은 공공기관의 시범용으로만 공급이 됐었는데요. 11월 1일부터 기아자동차, 르노 삼성차, 한국GM 등이 1호차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차종이 경차부터 소형차인데요. 가격이 3,500만 원부터 4,300만 원까지니까 일반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는 신차 말고도 다양한 자동차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튜닝이 합법화됐다고 합니다. 튜닝은 외국에서는 어엿한 산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내에서는 불법과 합법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부에서 튜닝 분야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 튜닝 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네. 제 옆에 계신 우리 김필수 교수님께서 자동차 튜닝협회 초대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회장님이셨어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이번에 이 튜닝 산업협회는 바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튜닝 산업화를 키우고 또 유관산업이 모터스포츠 산업까지 두 존으로 키운다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협회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동안 자동차들이 너무 이제 완벽히 갖추고 나오면서 튜닝을 할 여지가 많이 사라졌다. 그런 의견도 없지 않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형으로 해서 구조 변경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법의 기준 자체가 목까지 와 있거든요. 선진식으로 해서 무릎까지 낮춰서 운실 폭을 넓게 해주면서 튜닝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 레저 문화 활성화시켜서 산업과 문화를 조화를 이루는 것도 튜닝 산업의 하나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자동차 뉴스입니다. 올해 정말 많은 자동차 리콜이 있었죠. 대량 리콜. 도대체 자동차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결함하게 되면 가장 리콜이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올해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국산차에서 리콜의 양이 대량으로 있었다는, 가장 크게 있었다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현기차에서 나온 차종 중에서 브레이크 스위치 결함이 있어가지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든지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등 이런 문제가 생겨서 실질적으로 이 67만 대 정도가 리콜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만히 보니까 올해는 현대차의 순환 시대였네요. 네, 그런데 꼭 순환으로만은 볼 수 없는 게 대부분 자발적인 리콜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무상 수리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사례도 없지는 않았어요. 예. 어쨌든 그런 리콜을 통해서 회사들은 체력을 좀 다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결과 적극적으로 리콜을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리콜, 강제로 리콜 자체가 사실은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네. 많이 있다는 것은 출고 이전에 품질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산차 제작 과정에서 품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전할 소식은 특히 석동빈 기자가 많이 아쉬워하는 소식입니다. 2010년 이후 4년 동안 달려오던 코리아 F1 경기가 올해로 종료됐습니다. 2010년 모터스포츠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굉음으로 질주하는 세계 최정상의 선수들과 이에 열광하는 사람들. 그런데 올해를 마지막으로 F1 코리아가 그 걸음을 멈췄습니다. F1 하면은 모터스포츠계 월드컵이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다 모이고 또 그를 즐기는 팬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대회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아쉽습니다. 네. F1 대회를 개최하면서 적자가 예상보다 커지니까 국정감사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빠짐없이 도마위에 올랐고 그런 사이에 내년에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개최권료 협상은 했지만 그 금액을 채우지 못하게 됐고 F1 개최가 무산된 거죠. 네. 네. 아무래도 모터스포츠 하면은 우리 중에는 우리 석동빈 기자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 또 활동하시고 하니까 속 시원하게 아는 거 그냥 얘기해 보세요. 월드컵이 국내에서 안 열린다고 한국의 축구의 맥이 끊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언젠가는 다시 또 월드컵이 열릴 것이고요. 영암 서킷에서는 F1이 아니라도 17개의 국내 자동차 경주가 계속 열리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에서 국내 최초로 최대의 도심 레이스 축제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 1회 대회 때 저도 출전합니다. 또 거기 참가를? 저희도 응원 갈게요. 전 중계하고 싶은데. 꼭 그렇다고 F1 서킷 꼭 경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 센터, R&D 센터를 F1 시설에도 놓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모터스포츠 산업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자동차에 대한 1년치 이야기를 한꺼번에 나눠봤는데요. 내년에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바로 그 현장을 카톡쇼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2013 카톡쇼 결산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필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